자, 여러분 비행기 그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세요? 보통은 이제 가운데 몸통, 양옆으로 날개 그리고 위로 뾰족하게 솟은 꼬리 날개 그리고 이렇게 보통 그리죠. 자, 그런데 미래 비행기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요? 오늘 익스플레인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타게 될 비행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비행기 디자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행기 모양이랑 너무 많이 좀 다르죠? 가운데 우리가 비행기에 타는 둥그런 몸통, 동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넙대대하게 생겼네요. 자, 위에서 보면 V자 모양이죠. 그래서 이 비행기의 이름은 플라잉 V, 날아다니는 V입니다. 자, 근데 이거 디자인 왜 이럴까요? 지금 연구되고 있는 미래 항공기는 모두가 최고의 효율성, 기름 덜 먹고 더 멀리 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쓴 결과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탑승하는 비행기의 몸통, 요게 사실은 비행기를 날리는 입장에서는 군더더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어릴 때 만들었던 고무동력기나 글라이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통은 그냥 긴 나무젓가락 같은 뼈대로 날개에만 고정시킬 수 있으면 충분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동체를 없애고 날개에 사람 태우면 되지. 날개로만 비행기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날개로만 이루어진 비행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아는 비행기랑 모양이 너무 다르니까 저게 날아?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게 납니다. 잘 날아요. 자, 이 플라잉 V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왕립항공사 KLM하고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과대학교라는 곳에서 신나게 연구하고 있어요. 이미 한 10년쯤 전부터 실물 크기의 5% 정도 되는 크기로 시험 비행도 했어요. 근데 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저게 정말 효율성이 좋아? 여기 연구진들이 계산을 해본 바로는 A350-1000 요게 4,600km 정도 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같은 조건으로 플라잉 V는 5,500km까지 보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공항은 지금 쓰고 있는 공항을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많이 보는 그 대형기 보잉 777-300ER 요게 한 360명 전후로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개 폭이 65m, 길이가 74m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플라잉 V는 사람 비슷하게 태우고도 날개 폭 65m로 똑같고 길이는 55m, 오히려 더 짧습니다. 심지어 이 비행기는 승객 한 명이 차지하는 공간 너비가 기존 비행기들보다 훨씬 더 넓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또 시뮬레이터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고 조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럼 저거 조종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잠깐 그 조종 설명 좀 드리면 우리가 아는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주로 이제 하늘로 띄우는 거는 가장 큰 날개, 주날개가 담당하죠. 자, 그리고 하늘에서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꺾는 건 주날개 끝에 달린 에일러론이라고 부르는 팔락팔락 움직이는 요 장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꼬리날개, 요거 정확하게는 안정판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뻗은 수평 안정판은 엘리베이터라는 이 승강타가 비행기 고도를 바꿔주는 역할을 이 친구가 합니다. 그리고 위로 우뚝 솟은 이 수직 안정판, 러더라는 장치가 달려있는데 비행기가 날 때 옆에서 바람이 불면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플라잉 V에는 꼬리 날개가 둘 다 없잖아요. 날개 하나밖에 없고 그냥 그거 자체가 비행기니까요. 그럼 어떡하냐? 고도는 어떻게 바꾸고 옆에서 바람 불면 어떻게 대처하냐? 이걸 주날개에 붙어있는 방향타가 전부 다 싹 다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이 방향타 개수가 총 3쌍이 있어요. 요게 각각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조종사가 원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에일러론하고 아까 꼬리날개에 붙어있던 엘리베이터 요 두 개를 합쳐서 엘레본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요걸 조종사가 정밀하게 각각 다 움직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플라잉 V에서는 조종 간에 연결되는 조종 컴퓨터가 필수로 장착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모양을 보면 생소하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모양의 비행기를 대부분 보셨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민항기는 아니고요. 정말 유명한 폭격기 중에 B2라는 비행기 있죠. 새까맣고 가오리처럼 생긴 좀 희한한 비행기요. 이 비행기의 비행 원리가 바로 플라잉 V하고 거의 똑같아요. B2에 보시면 총 8개의 엘레본이 달려있고요. 꼬리 날개 없이 날개로만 이루어진 비행기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 V자 형태랑 매우 유사하고요. 플라잉 V에서 사람 태울 공간에 B2는 폭탄을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특징 중에 장점들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거 왜 못 만드냐? 아직 해결 못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저속에서 자세가 아직은 좀 불안정하대요. 우리 일반적인 비행기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날개에서 이렇게 판 같은 게 이렇게 쭉 뻗어 나옵니다. 요거를 보조 양력 장치, 영어로는 플랩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낮은 속도에서도 충분히 양력이 나오도록 해줘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도와주는 되게 중요한 장치예요. 그런데 플라잉 V는 보시면 생김새 때문에 이 플랩을 장착할 자리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저속에서도 비행기가 양력을 충분하게 얻으려면 비행기 머리를 위로 과도하게 좀 들어줘야 되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 각도가 최대 14도까지 들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 활주로에 이착륙할 때 이 비행기 각도가 12.5도를 넘어가면 뒷공지가 땅에 긁힌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랜딩 기어, 바퀴죠. 이 높이를 굉장히 높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퀴를 좀 높게 만들려니까 이번에는 랜딩 기어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부러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이 이걸 2-3번 접는 방식으로 개발해서 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미래 비행기 컨셉 중에 V자 모양의 비행기, 이름도 날아다니는 V, 플라잉 V, 요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래 비행기 디자인이 요거 하나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나머지 하나 디자인을 다음 주에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